연인 관계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도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면에 귀 기울여주는 이 하나 없이 감정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던 불안형 연인이 마침내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이별은 극적인 감정 폭발도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차분하고도 서늘한 확신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회피형 연인에게는 진짜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불안형 연인이 매달리며 애원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뒤쫓아오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든 관계를 고쳐보려 애쓸 때도 아니죠. 진짜 공포는 불안형 연인이 침묵하고 마음을 접고 완전히 떠나버렸을 때 시작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단절된 초기에는 오히려 활기를 뗍니다. 불안형 연인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회피형은 안도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인다. 마침내 마음을 열라는 압박에서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은 마치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태풍의 눈과도 같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며 기이할 정도로 적막할 뿐이죠. 왜냐하면 회피형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형 연인의 그 침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밀당을 위한 전략도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체념입니다. 불안형 연인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애매모호한 신호들을 해독하는 데 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으며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경계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말라버린 것이죠. 한번 이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죠. 진짜 붕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마음을 주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먼저 도망칩니다. 하지만 불안형이 마침내 떠나가 버릴 때 회피형은 단순히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내면의 두려움, 감정적인 회피,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죠. 불안형의 떠남은 마치 회피형의 얼굴 앞에 거울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끔찍하게 두렵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의 완충지대도 시선을 돌릴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진을 올리며 전혀 타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심장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관계를 살려보려 아등바등하던 불안형 파트너가 사라지자 그들의 내면의 방어 기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침묵이 이제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억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다투었던 일이나 부담스러웠던 순간들이 아닙니다. 다가오던 그 따뜻한 온기, 자신을 향해 뻗어주었던 손길, 대답을 듣지 못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불안형 파트너의 빈자리는 그들이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회피형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그들에게 전쟁터와 같고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안형 연인과 다시 이어져 보기 위해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며 떠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합니다. 네가 너무 보고 싶어라거나 내가 겁이 나서 널 밀어냈어라는 진심은 결코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악몽은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면의 평화를 찾은 불안형 파트너는 과거의 그 감정적인 전쟁터로 두 번 다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마침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이 폐허 속에서 회피형은 마침내 자신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깊은 슬픔, 지독한 후회,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돈 오고 늦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형이 눈물 흘릴 때 그들은 버거움을 느꼈고 불안형이 애원할 때 그들은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 거대한 사랑의 망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혼자만의 시간, 고독, 감정적인 거리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독한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그 친밀감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연인들 사이에 반복되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비롯된 깊은 상처입니다. 사랑은 안전하지 않으며 오직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취약해지는 것을 곧 위험해지는 것과 동일시하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어 기제 때문에 그들은 정작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랑이라는 문 밖으로 스스로를 내쫓고 맙니다. 한편 그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불안형 연인은 마침내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상대를 달래고 사랑을 증명하려 애써도 중간 지점까지 걸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별이 그토록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 돌아서는 발걸음은 상대를 향한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그 지독한 불편함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 메시지와 사진들을 뒤적이고 과거의 대화들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재생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형 연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진짜 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날카로운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정막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뼈아픈 진실과 마주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싶어 했던 단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잃어버렸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된, 감정을 오롯이 마주할 용기를 낸 회피형에게 그 고통은 새로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실의 순간이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과 심리치료, 솔직함,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라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기꺼이 앉아 있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기꺼이 그 치유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들은 관계의 단절을 대가로 얻는 독립심은 진짜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은 함정이 아니라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 이 모든 변화는 상대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잠수 타는 것을 멈추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안형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떠나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내어주는 것은 너무 적었던 관계로부터 마침내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가치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곁에 온전히 머물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본 적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떠남이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모닝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회피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거나 혹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회피형이라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서적인 안전함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사랑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던 그 따뜻했던 발소리에 메아리만을 남겨둔 채 홀로 남겨진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침묵을 결코 평화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종종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가장 처절하고도 커다란 후회의 비명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애착 유형을 깨닫고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감정적인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계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회피형인 사람을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남겨진 쪽인가요? 어느 쪽이든 상처의 치유는 언제나 일직선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매 순간이 당신을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